이렇게 제 사연까지 왔는데 이 사연을 얼마 전에 하고 왔어요. 네, 얼마 전에 저기 그 사고가 났던 터널에 그 버려진 터널에 가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기차 터널 안전 도우미 형식으로 진행처럼 겁만 잔뜩 주고 왔죠. 분신사바죠. 네. 분신사바. 유명한 거. 네. 저희 큰언니가 이거 초등학교 때 했다가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갔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대요. 네. 근데 엄청 큰 트럭이 파란불인데 지나간 거예요. 진짜 와.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야. 확실히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형님. 있다니까. 네. 너무 무서워. 해본 적 없으세요? 네,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신사. 제가 겁이 진짜 많은 것 같긴 한 게 괜히 뭐 남들이 좀 이렇게 무섭다 하는 거나 위험하다 하는 거는 그냥 시도조차 안 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럼 내기 좋아하세요? 내기요? 이길 만한 내기에만 걸어요. 네. 나는 내기 이런 걸 전혀 안 해요. 아예 안 하시죠. 왜냐면 거기에 목숨 걸 거라는 거 제가 그럴 것 알기 같아. 때문에. 형님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안 하는데. 붕어빵 내기 이런 것도 안 하세요? 붕어빵 내기요? 네. 그 정도는 그냥 재미로는 하는데 이게 승부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고스톱을 친 적이 있어요. 네. 진짜 장난으로 그 명절 때 네네네. 사촌하고 고스톱을 치는데 2만 원을 잃은 거예요. 네. 그때 눈이 뒤집혀가지고 점 몇이었는데 2만 원을. 그러니까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명절인데도 사촌들하고 12시간 넘게 고스톱만 쳤어요. 이길 때까지? 네, 근데 못 이겼어요.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자존심이 자존심이 승부욕, 그 승부욕. 2만 원보다는 인형 뽑기도 하다가 그냥 안 해요. 네. 형 인형 뽑기 한 번 할 때 30만 원치 하잖아요. 네, 그건 그래요. 여기 두 분이 인형 뽑기로 좀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인형 뽑기 접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둘이 인형 뽑기에 쓴 돈이면 인형 뽑기 집 하나 차렸습니다. 저희 그래서 인형 뽑기 지금 기계 2개 사다 놨어요. 그거 올 거예요. 형님 제가 봤을 때 형님 연습해가지고 밖에서 또 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인천에 인형 뽑기는 다 매겨 살려주시는. 아니요, 저희 한 집만 먹여서. 한 집만. 그 집 사장님은 CCTV를 우리 보면 좋을 거야. 네가 운영한다는 말이 있더라. 요즘에 좀 의욕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부추기는 역할 해가지고 저희 때 유독 형님 이게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저희 불 끄고 야자 때 막 하고 이랬었거든요. 되지도 않는데. 보통 질문은 뭘로 했어요? 오셨습니까? 맞아. 그건 네. 오셨어요?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다른 것도 있나요? 만약에 저희를 지켜보고 있냐 이런 거.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나한테 귀신이라는 게 와서 나한테 뭔가 궁금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치자. 네.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이번 주 로또 번호는 몇 번인가요? 이런 거 또 대답해 주시나요? 해주진 않죠. 조상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거는. 조상님도 몰라 사실. 조상님도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건데. 네. 저는 만약에 귀신한테 한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면 저는 카노가 저를 배신하나요 안 하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형님. 아니요, 전 귀신한테 물어볼 거예요. 제가 로또가 된다면 바로 배신합니다, 네, 형님. 좋습니다. 근데 안 할 거가? 근데 로또 1등으로 배신 못해. 그래. 시현이 형 짜투리 받아먹는 게 더 나아. 내가 봤을 때. 형님이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 진짜. 형님 끝까지 함께 하셔야죠, 형님. 너 진짜 닭살도 달달하다. 형님이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 마세요. 인간탕으로네 이거. 야, 당뇨 온다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 인간탕으로 좋은데? 인간탕으로 해도 제가 분신사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치키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분신사바를 비롯한 공포와 관련된 괴담이나 놀이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친구끼리 모여 분신사바를 직접 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수업은 물론 방과 후 학교까지 다 마친 후에도 친구 2명이랑 교실에 남았어요. 지금부터 이 친구를 보람이와 수정이라고 부를게요. 물론 가명입니다. 교실 안 커튼을 치니까 오후 5시가 지난 시간인데도 흐린 날이라 그런지 제법 어두웠어요. 보람이는 동그라미와 X표가 크게 그려진 종이를 책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또 그 종이 한가운데에 빨간 펜을 세우고 보람이와 수정이가 한 손씩 꼭 감쌌습니다. 보람이가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무서워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또 궁금하긴 해서 옆에서 심판처럼 앉아 구경했습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드디어 보람이와 수정이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외운 후 보람이가 질문을 했지만 빨간 펜은 한참 동안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보람이가 몇 번을 더 질문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에이, 재미없어. 참다 못한 보람이가 실증이 났는지 펜을 놓아버렸습니다. 정리하고 보람이네 집으로 간 우리는 학교에서 했던 분신사바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분신사바 됐다고 하는 애들 순 거짓말인가 봐. 그니까 아무 반응도 없고
푸념하던 저와 수정이의 대화를 가만히 듣던 보람이가 대답했어요. 사실 아까 나랑 수정이 손 말고 다른 손 보였어. 손톱이 긴 여자 손 말이야. 그래서 펜 넣어버린 거야. 보람이의 말에 저와 수정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동시에 호기심이 생긴 저와 보람이는 한 번 더 해보자고 수정이를 꼬드겨 분신사바를 한 번 더 해보기로 했어요. 싫다고 거부하던 수정이를 겨우겨우 설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우리는 교실에서 하듯 빠르게 분신사바를 위한 세팅을 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도 같이 빨간 펜을 잡고 분신사바 주문을 외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쿠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키마시타카. 그런데 교실에서와는 다르게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따로 손에 힘을 준 것도 아니었는데 저와 친구들 손이 동그라미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서로의 눈동자를 살피던 우리는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 귀신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동그라미와 X표를 오가며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귀신이 말하기를 본인은 친구 보람이를 오랫동안 따라다닌 남자 귀신으로 자신은 엄마에게 살해당해 땅에 묻힌 상태라고 했습니다. 보람이를 따라다닌 이유는 가끔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냥 좋아서라고 했어요. 무서워진 우리는 그만 분신사바 의식을 끝내도 되겠냐 물었지만 격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유독 이 질문에만 즉각 반응하며 빠르게 X표로 빨간 펜이 움직였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어요. 조만간 다시 분신사바 의식을 통해 소환하겠노라 약속을 한 끝에 빨간 펜에 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금세 잊었지만 말이에요. 며칠 후 수업을 마친 쉬는 시간에 보람이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쓰던 CD 플레이어를 5,000원에 사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그 당시에 슬슬 CD 플레이어 시대가 저물고 MP3가 유행할 때였거든요. MP3는커녕 CD 플레이도 없던 저는 잘됐다며 거금 5,000원을 주고 보람이에게 CD 플레이어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좋아하던 아이돌 앨범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얼마 후 이 CD 플레이어로 노래를 들으며 보람이네 놀러 가고 있었어요. 음량을 거의 최대로 올리고 인도 없는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죠. 치키야. 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놓았는데도 절 부르는 남자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큰 덤프트럭이 빠르게 돌진하고 있었어요. 트럭을 인지함과 동시에 몸을 틀어 겨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트럭이 지나가며 일으킨 바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람이네 도착해 먼저 와 있던 수정이와 셋이 아까 사고 날 뻔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람이는 저를 살린 게 그 남자 귀신이 아니냐며 다시 분신사바를 해서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더러 직접 물어보라고 분신사바를 같이 하자 권유했지만 저는 딱히 그러고 싶지 않아서 빼달라고 했어요. 그냥 구석에 조용히 앉아 CD 플레이어만 틀어놓고 듣고 있었죠. 하는 수 없이 보람이와 수정이만 분신사바 주문을 외웠고 보람이가 아까 절 구해준 게 맞냐고 물었더니 신기하게 동그라미로 펜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고맙다 대충 말하고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사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보람이가 말했어요. 야, 이 귀신이 너 좀 조용히 하래. 지가 뭔데? 저는 괜히 심술이 나서 더욱 크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D 플레이어 뚜껑이 열리더니 연기가 피어났어요. 이후 아예 고장이 났는지 뚜껑이 전혀 닫히지 않았습니다. 사용감은 좀 있었지만 멀쩡히 잘 작동되던 CD 플레이어였거든요. 보람이가 남자 귀신에게 당신의 짓이냐 물었더니 여지없이 펜은 동그라미로 향했어요. 너무 무서워진 친구들은 급하게 분신사바를 종료해도 된다 물으니 다행히 남자 귀신은 그러라는 듯 펜을 동그라미로 옮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분신사바를 하지 않겠다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분신사바에 썼던 종이를 찢고 펜을 분질러 버렸어요. 며칠 뒤 보람이와 같이 등교하는데 보람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보람이가 마지막 분신사바를 한 날부터 악몽을 꾸고 있다 했어요. 어제는 창문으로 들어오더라고. 첫날에 봤던 그 손톱 긴 여자 말이야. 기괴하게 웃으면서 손톱으로 내 허벅지를 긁는데 보람이는 하던 말을 끊고 행동으로 대신했어요. 저에게만 교복 치마를 살짝 들어 허벅지를 보여줬는데 글쎄 정말 누가 손으로 긁은 것처럼 허벅지에 긁힌 자국 3줄이 선명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허벅지가 따가워 확인해보니 이렇다 하더라고요. 자다가 긁어서 생긴 상처라기엔 너무 깊고 보람이는 최근 손톱을 잘라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방과 후 수정이까지 합세해 머리를 맞댄 결과 다시 분신사바를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번에 쓰던 종이와 펜을 다 버려서 그런 걸까요?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보람이의 얼굴엔 불안함과 피곤함이 짙어져 갔습니다. 매일 밤 그 손톱 긴 여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저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보람이에게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그날따라 보람이의 얼굴이 너무나 밝아졌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날 꿈에도 여자가 나타나 해코지하려 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 그 여자를 막아섰대요. 우리 엄마가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는 여자를 데리고 보람이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오늘 아침은 정말 개운하고 가뿐하게 일어나 행복하다고 보람이는 말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친구들은 분신사바로 만났던 그 남자 귀신이 저와 보람이를 지켜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인이 된 보람이는 벌써 애 둘을 가진 애엄마가 되었답니다. 그때 남자의 얼굴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보람이도 고맙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분신사바를 통해 우린 그 남자 귀신과 소통했던 걸까요? 또 그 남자 귀신은 트럭과 본인을 죽인 엄마 귀신으로부터 우리 둘을 지켜준 걸까요? 이상 중학교 때 겪었던 미스테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야. 어떠한 행동 없이 딱 끝났어요. 왜냐면 보람 씨 말고는 전혀 모르는 거라서 네, 이게 그렇죠. 또 전달받은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남자 귀신이 이 일을 해결을 해줬네요. 되게 좋은 귀신도 많은가 봐요. 사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 착한 귀신은 없다. 네. 라는 슬로건이거든요. 그 무당집 가면 제가 몸이 아프고 되게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다 잘 안 되면은 무당집 가서 나오는 말이 딱 그게 있어요. 조상신이 너 묘 뭐 이런 거 다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묘 관리가 안 되거나 하면은 최고의 악귀는 조상신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기 자손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좋은 귀신이라고 표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사실 좀 어렵네요. 이런 부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분신사바가 진짜 되긴 됐나 봐요.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해본 적 있죠. 컨텐츠 때문이라도 해보고 시켜도 보고 보통 제가 3번 했으면 남 시킨 게 한 300번은 될 거예요. 왜 본인이 하는 것보다 남 시키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저를 믿어요. 네. 쌉티라는 걸. 네.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딱 버티는구나. 네, 살짝. 그래서 그리고 안 상대방이 눈을 딱 뜨고 이러고 쳐다봐. 그 사람도 막 힘을 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거든. 안 갈라고? 그러면 서로 눈빛 딱 있어요. 그러면 둘이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제3자의 개입이 있는 게 아니라? 개입일 수도 있죠. 이건 서로 모르는 거거든요. 네,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서로 아니라고 하면 네.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남자 귀신이 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네. 플레이어 뚜껑이 탁 열리면서 연기가 팍 나왔어요. 이거 어떤 심리였을까요? 그 남자 귀신은 좀 열받아서 이렇게 해준 건가? 좋아했나?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나한테만 집중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볼 땐 관종인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집중 안 해? 네. 킹받네.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저희 앞에 등장하는 귀신은 대부분 관종 아닙니까? 아니 어쩌다가 잡힌 거죠. 네, 분명히 관종인 귀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네,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형이 만약에 살다가 죽으면 관종일 것 같긴 해. 좀 일부러 막 우리 앞에 나타나고 내가 할 이럴 것 말이야. 그래요. 이렇게 오늘도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함현지 아나운서님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 사실 제가 요즘 그 넷플릭스 지옥2도 혼자 못 볼 정도로 겁이 많아져서 여기서 괜히 더 무서운 마음이 많아져서 돌아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너무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된 것 같고 오히려 좀 신기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그래서 마냥 무서움이라는 그 감정에 포커싱 된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연들 그리고 그 사연들에 얽힌 이야기들까지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더군다나 또 사연 얘기했을 때 저 뉴스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나름이죠. 네. 우리 카노하고 뱅진 씨는 좀 어떠셨습니까? 공포 라디오를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잭팟이 터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너무 활기차고 재밌었습니다. 이제 매주 지금 공포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게스트분들 보는 재미도 있고 오늘 또 이제 함현지 아나운서님께서 나와가지고 또 이 화사한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마수랑 형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다음 달도 이 자리를 제가 꼭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확신이 드는 날입니다. 예.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네. 하는 말은 거지만 원래 마항 형님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불렀던 시나리오였는데 네. 본인이 국토 가고 있고 네, 해서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마항 형님한테 국토 가고 있는 마항 형님한테 네. 딱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와보니까
요 멤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바로 손절. 장난이고요. 너무 이제 좋은 기회 주셔서 좋은 분들이랑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만약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자리를 그냥 제 자리로 고정으로 해주시면 아이고 탐나시면 너무 좋죠. 근데 뭐 오시면 우리 자리 자동으로 없어질 것 같긴 해. 그렇죠. 탐내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시현 형 눈빛 바뀌었다. 더 치열해졌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지님께서 저희 공포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가운데 재밌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저는 또 뉴스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색다른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설레는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홍보를 하면 좋은가요? 그렇죠. 홍보라도 하죠. 혹시 유튜브 하세요? 네. 유튜브 있기는 하시면 해서. 홍보하세요. 네.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홍보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함씨인데 첫 번째 C는 알파벳 C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함씨인데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위에 보시면 무서운 경험을 하시거나 알고 계신다면 여기 위에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본인께서 직접 읽어주시기 원한다면 또 여기 위에 있는 쪽으로 이게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라이브 때 여러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